힘들겠죠. 부동산이나 주식 몰빵이 수익률이 제일 좋긴 하지만 금융위기 같은 위기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입니다. 오늘은 파이어족의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어를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작정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어족의 생애 주기에 따른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파이어족의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30대에 10억 원 이상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어려운 미션이긴 한데요. 금수저나 억대 고연봉제 아니면 도저히 30대에 10억을 모으기가 힘들 것 같이 느껴지긴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많은 파이어족들이 30대에 10억 원을 모아서 은퇴를 했습니다. 미스터 머니 머스테치 피터 아덴이나 미국 주식의 채권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30대에 10억을 모았고요. 밀레니얼 파이어족 그랜트 사바티어는 본업과 부업을 하면서 부동산 주식 채권에 투자해서 30세에 100만 불 10억 원 이상을 모아서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 핫한 한국의 파이어족들 바로 부동산을 통해서 이른바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모두 30대에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를 하거나 회사는 다니지만 영혼은 자유로운 그런 파이어족이 되셨습니다. 즉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선 30대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공격적인 투자로 단기간에 은퇴 자금을 모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어에 도달한 이후의 투자입니다. 7에서 8% 정도 수익으로 은퇴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파이어족의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이란 말 그대로 다양한 자산의 분산해서 진행하는 투자를 얘기하는데요. 어떤 종류의 자산이 있을까요? 주식, 부동산, 석유, 금, 채권, 달러 이런 자산들이 있는데요. 이 자산들은 서로 간의 특징이 좀 달라서 불황기와 호황기에 수익을 내는 자산들이 각자 다릅니다. 보통 호황기에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수익이 좋고요. 그리고 석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불황에 접어들수록 금이 좋아지고 불황이 최고조에 달하면 채권과 달러, 현금인데 원화가 아닌 달러의 수익률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만 있다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긴 호황기에 수익을 올리고 짧은 침체기를 버티면 상당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은퇴자금 100만 불을 과거 투자 수익률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주식 100%에 투자했을 때 부동산 100%, 그 다음에 주식, 부동산, 금, 채권에 각각 25% 투자한 자산 배분, 채권 100%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주식이랑 부동산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이 가장 낮았고요. 자산 배분은 중간 정도의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래프를 보시면 주식과 부동산이 엄청 폭락한 걸 보실 수 있어요. 보통 멘탈로 이겨내기 힘들겠죠. 부동산이나 주식 몰빵이 수익률이 제일 좋긴 하지만 금융위기 같은 위기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투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은퇴자금 100만 불 투자 시 30년 수익 비교를 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주식 100%, 그 다음에 부동산 100%, 주식, 부동산, 채권, 금 각자 25%, 채권 100% 이렇게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주식하고 부동산이 비슷하게 한 9.2%, 3% 정도고요. 자산을 배분한 투자는 7.95%, 그래도 꽤 높죠? 8% 정도. 그리고 놀랍게도 채권만 100% 투자를 해도 5%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는 상당히 수익률이 높아서 30년 후에는 원금의 10배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을 한 경우에도 30년 후에는 원금의 7배 정도
금액이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최대 하락폭이 마이너스 37%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자산 배분했을 때는 마이너스 16%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최대 하락폭이 이렇게 크고 또 최대 하락폭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출렁이게 될 때는 우리 멘탈을 감당하기가 힘들죠. 피같이 모은 은퇴 자금인데 투자해서 2, 3년에 한 번씩 멘붕이 오고 또 막 10년, 20년에 한 번씩은 엄청난 대멘붕이 와서 멘탈이 탈탈 털리면 행복한 파이어족이 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파이어족의 은퇴 이후의 투자는 안정적인 자산 배분이나 채권 같은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행복한 파이어족의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이어족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이었습니다. 더 많은 파이어에 도전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